창원 모텔 흉기 난동 사건, 지난번에도 이미 한 차례 다뤘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 영상에도 여러 개의 댓글이 달렸습니다. 왜 중학생이 모텔에 있었지? 조금만 남은 거 아니야? 하지만 그 판단은 사실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잔인한 상상과 추측일 뿐이었습니다. 영상 제작 이후 저희 채널로 한 통의 제보가 도착했습니다. 피해 학생의 어머니였습니다. 제보에 따르면 아이들은 자발적 일탈이 아닌 최악의 순간과 최악의 구조가 겹쳐진 결과 속에서 그 자리에 놓여 있었습니다. 아이들의 시간은 지금도 2025년 12월 3일에 멈춰 있습니다. 사건은 가해자 사망으로 끝났다고 기록됐지만 질문은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덮인 질문들을 다시 꺼내보려고 합니다. 이 질문들에 명확한 답을 하지 못한다면 이 사건은 결코 끝나지 않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모리아티입니다. 오늘은 경남 창원 모텔 흉기 난동 사건에 대한 후속 보도입니다. 이 영상은 유가족의 제보를 토대로 사건의 전말을 처음부터 다시 구성해보려고 합니다. 루머와 추측, 오보로 인해 왜곡된 이야기들이 어디서부터 어긋났는지 차분히 짚어보겠습니다. 사건 직후 언론은 이 사건을 두 단어로 요약하려 했습니다. 중학생, 그리고 모텔. 이 두 단어는 설명보다 빠르게 사람들의 상상을 자극했습니다. 마치 아이들이 불건전한 만남을 위해 그곳에 간 것처럼 말이죠. 하지만 진실은 전혀 달랐습니다. 2025년 12월 3일, 그날은 기말고사가 끝난 날이었습니다. 숨막히던 시험 기간이 끝났고 아이들은 오랜만에 책상에서 벗어났습니다. 그날 숨진 수빈 군은 아침에 가족들에게 이렇게 말하고 집을 나섰습니다. 시험 끝나고 친구들이랑 잠깐 놀고 올게. 그날은 수빈 군 아버지의 생일이었습니다. 저녁에는 가족이 모여 케이크를 자르고 저녁을 먹기로 약속되어 있었습니다. 이 아이에게는 그날은 위험할 것도 특별할 것도 없는 아주 평범한 하루였습니다. 아이들은 학교 근처 코인 노래방에서 노래를 부르며 놀고 있었습니다. 시험 이야기, 학교 이야기, 별다른 사건 없는 오후였습니다. 그때 한 아이의 휴대전화가 울렸습니다. 전화를 건 사람은 26세 남성 표 씨였습니다. 표 씨는 사건 발생 이전부터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을 통해 여학생들과 연락을 주고받던 인물이었습니다. 그는 아이들에게 고등학교 3학년이라고 자신을 소개하였었고 부산에서 흔히 잘 나가는 학생이었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날 전화에서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금 당장 나와. 내 말을 듣지 않으면 무슨 일이 벌어질지 알아서 판단해. 그는 노래방에 있는 아이들의 상황을 알고 있다는 듯이 협박을 가했습니다. 특히 표 씨가 협박한 대상은 여학생이었고 그 중학교 여학생은 수빈 군의 여자친구였습니다. 만난 지 100일도 채 되지 않았지만 수빈 군은 여자친구를 혼자 보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여자친구에게 무슨 일이 생기면 바로 전화해 라고 말하고 근처에서 기다리고 있었다고 합니다. 아이들은 표 씨가 지정한 장소가 모텔이라는 사실도 뒤늦게 알게 되었습니다. 이 지점에서 사건은 이미 언론이 그려낸 이미지와 많이 달라집니다. 아이들은 호기심이나 일탈로 모텔을 향한 것이 아닙니다. 가해자가 협박하며 지정한 장소가 모텔이었고 위험하다고 느꼈기 때문에 친구를 구하기 위해 동행한 것이었습니다. 아이들이 모텔에 도착한 시간은 해가 완전히 지기 전 이른 저녁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여학생 2명만 먼저 올라가서 표 씨를 접촉했고 이때까지만 해도 아이들은 언쟁 정도만 예상했지 비극을 상상하지는 못했습니다. 잠시 뒤에 객실 안에서 쿵 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문 너머에서는 언성이 높아지는 소리, 다급한 소리들이 들려왔습니다. 밖에 있던 여학생이 급히 도움을 요청했고 남학생들은 망설임 없이 모텔 307호로 뛰어들어갔습니다. 이 선택은 결과적으로 돌이킬 수 없는 비극으로 이어졌지만 그 순간 아이들의 판단은 누군가를 구하기 위한 용기였습니다. 객실 안에서 표 씨는 이미 통제력을 잃은 상태였습니다. 분노, 집착, 피해망상에 가까운 말들이 오고 갔습니다. 그는 아이들을 침대에 앉혀두고 미리 마트에서 구입해온 칼을 꺼내 자신의 몸을 자해하며 공포 분위기를 조성했습니다. 이 아이들은 겨우 중학교 3학년이었습니다. 눈앞에서 벌어지는 광경에 공포에 질려버렸습니다. 감정이 폭발한 표 씨는 곧이어 아이들을 향해 흉기를 휘두르기 시작했습니다. 이때부터 상황은 순식간에 무너졌습니다. 아이들은 도망치려 했지만
나갈 수 없었습니다. 이 모텔의 방문은 흔히 우리가 쓰는 도어락인 자동문이 아니라 열쇠로 돌려야 열리는 낡은 문이었기 때문입니다. 안에서는 쉽게 열리지 않는 문, 그것이 아이들의 탈출을 막았습니다. 짧은 시간 안에 흉기 난동이 벌어졌고 결국 2명의 아이가 숨졌습니다. 공경에 빠진 여자친구를 구하기 위해 갔던 수빈군은 방어할 틈도 없이 표씨가 휘두르는 칼에 목이 찔려 사망했습니다. 이 사건을 단순히 우발적인 흉기 난동으로 설명하기에는 설명되지 않는 빈 시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표씨는 이미 성폭행과 협박 혐의로 실형을 살고 나온 전과자였습니다. 성범죄 전력이 있는 인물에게 법적으로 요구되는 주거 환경은 명확합니다. 보호 관찰이 가능한 주소, 관리 감독이 가능한 거주지. 하지만 표씨는 신고된 거주지가 아닌 여자친구의 집이나 고시원을 전전하며 사실상 관리의 사각지대에 방치되어 있었습니다. 문제는 이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사건 당일인 12월 3일 점심, 표씨는 이미 동거 중이던 여성을 살해하려 시도했습니다. 이건 추측이 아닙니다. 실제로 신고가 접수됐고 그는 현행범으로 체포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2시간 만에 풀려납니다. 정식 구속도 분리 조치도 긴급 보호 명령도 없었습니다. 그는 이미 선을 넘으려다가 한 차례 실패한 상태였습니다. 경찰서 문을 나선 표씨는 집으로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반성도 정리도 없었습니다. 그가 향한 곳은 마트였습니다. 마트 CCTV에는 그가 술과 안주 그리고 범행했을 칼을 고르는 모습이 선명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이미 점심에 살인 미수가 있었고 풀려난 직후 협박 전화를 했고 직접 흉기를 준비했습니다. 이것은 우발적인 범행이 아니라 사회적 방관이 만들어낸 예고된 폭발이었습니다. 사건 발생 직후 한 아이가 필사적으로 신고를 했고 경찰은 코드 제로, 즉 긴급 출동을 발령했습니다. 약 10분 뒤, 이 10분도 늦었지만 경찰이 모텔 307호 앞에 도착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표씨는 창문 밖으로 투신합니다. 경찰은 이 부분에서도 생존자의 증언과 엇갈린 주장을 내놓습니다. 경찰은 표씨가 마치 생을 마감하려고 한 것처럼 뒤로 넘어갔다고 증언을 하고 있지만 그날 그 자리에 있었던 생존자의 제보에 따르면 표씨는 도주하려는 것처럼 앞을 보고 뛰어내리는 자세, 최대한 땅과 가까운 상태로 뛰어내리려는 자세, 즉 개구리 자세와 같이 뛰어내렸다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저는 절대로 표씨가 그 비루한 생을 마감하려고 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는 생존에 대한 의지가 남달랐다고 전해집니다. 어떻게든 살아남아서 도주하려고 하지 않았을까요? 어찌되었건 경찰은 피를 흘리고 있는 아이들이 있는 방 안으로 바로 진입하지 못했습니다. 살아남은 아이가 공포에 떨며 직접 문을 열어줄 때까지 경찰은 문 밖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 2시간 전의 훈방 조치, 그리고 현장에서의 소극적인 대응, 경찰이 놓친 그 시간들이 아이들에게는 생과 사를 가르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날 밤 수빈군을 포함한 2명의 중학생이 숨졌습니다. 가족과 저녁 식사를 약속했던 아이는 영영 집으로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세상은 조건 만남, 비행 청소년이라는 확인되지 않은 루머로 이 아이들을 2번 죽이고 있습니다. 경찰과 언론은 오보를 정정해 주지도 않고 있습니다. 가해자가 죽었다고 사건을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하려는 그 시도를 우리는 거부해야 합니다. 이 사건은 한 개인의 범죄를 넘어선 사회적 살인입니다. 오픈 채팅이라는 범죄의 온상을 방치한 사회, 위험군 전과자를 제대로 관리하지 않은 구조, 살인 미수범을 2시간 만에 풀어주고 코드 제로를 발령하고도 사건 현장으로 뛰어들어가지 않은 경찰, 클릭수를 위해 아이들을 모욕하고 있는 언론. 우리는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왜 아무도 이 아이들을 지키지 못했습니까? 왜 지금 이 순간에도 진실보다 루머가 먼저입니까? 이 질문에 대한 명확한 답이 나올 때까지 이 사건은 절대 끝난 것이 아닙니다. 잊혀지지 않도록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피해 학생들의 명복을 빕니다. 지금까지 모리아티였습니다.